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리 빨리 앉으시고. 네, 오늘 사회 집단 파트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학습지 보면 뭐부터 나와 있나요? 학습지 보면 사회학 기간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회학 기간은 총 4가지가 있네요. 자, 공이랑 비공이라고 나와 있죠. 공이 뭡니까? 공식. 네, 공은 공식적 사회학 기간이고요. 비공은요? 비공식적 사회학 기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학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건데, 자, 공식적 사회학 기간은 목적이 뭐였어요? 사회화를 하기 위한 목적. 사회화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사회화가 뭔데요? 그 뭘 배운 거. 뭘 배운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가치, 규범 등을 습득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했고, 이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이 사회화 자체가 목적입니다. 대표적인 사회화 기간이 뭐가 있죠? 공식적 사회화 기간? 학교. 맞아요, 학교.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고요. 우리 수능에서는 평생교육원도 대표 사례로 냅니다. 네, 이런 것들 대표 사례를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뭐였죠? 사회화가 목적인가요? 아니요. 사회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회화가 돼요. 사회화에 영향을 준 겁니다. 정확한 정의는 사회화가 목적은 아니지만 사회화의 영향. 오늘 판사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글씨를 크게 쓸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의 목적에 따라서 공식과 비공식으로 나누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여러 개가 있죠. 뭐 방송사를 우리 수능에서 좀 많이 내더라고요. 방송사의 목적은 뭐예요? 뭘 만드는 거? 방송. 하나의 방송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한 게 방송사의 목적이죠. 근데 방송사에 생활하다 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화가 된다는 거죠. 필요한 내용들을 배운다는 거죠. 사회화가 목적은 아닌데 사회에 영향을 줄 때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하고요. 자, 1차랑 2차라고 나와 있네요. 뭡니까? 1차 집단. 지금 사회화 기간 하고 있는데, 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틀려질수록 좋습니다. 내가 뭘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지, 뭘 헷갈리는지가 확인이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수능 보는 거 아니에요. 틀려도 돼요. 많이 틀리십시오. 틀릴수록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1차적 사회화 기간과 2차적 사회화 기간이 있고요. 자, 얘네들은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죠. 1차적 사회화 기간은 뭘 가르치죠? 기초적인 맞아요. 기초적인 생활 양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생활 양식. 1차적 사회화 기간 대표 사례는 여러분 집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가족, 뭐 또래 집단, 유치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적 사회화 기간은 반대로 기초적인 거 배웠으면 이제 뭐 배워야겠어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학교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이렇게 사회화 기간의 4종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집단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사회 집단 여러분들이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사회 집단이 되기 위해서 몇 명 이상? 맞아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요. 이 모인 사람들끼리 뭘 해야 돼요? 상호작용이. 맞아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끼리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라는 하나의 소속감, 무대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집단을 사회 집단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세 조건이 충족이 안 될 때는 사회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회 집단이 아닌 비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축구 응원하는 분들, 뭐 월드컵 응원하는 군중들. 이 사람들은 사회 집단이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2명 이상은 맞죠. 근데 뭐가 없어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냥 경기가 있을 때만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이렇게 응원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호작용도 없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소속감도 느끼기가 어렵겠죠. 어차피 금방 다 헤어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고, 제가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드렸던 게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뭔가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뭐래요? 맞아요. 집회, 촛불 시위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도 2인 이상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도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사회집단이 아닙니다. 사회집단의 비예를 소개해드린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말고 사회집단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집단의 유형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사회집단의 유형. 우리 수능에 나오는 총 7가지가 있네요. 제가 구분 기준 앞글자를 써놨고요. 그에 따라서 사회 집단의 그 유형들도 적어놨거든요. 앞글자를. 첫 번째 뭐라고 써있죠? 접이라고 써요. 자, 접이 뭐죠? 기억나세요?
맞아. 접은 접촉 방식입니다. 접촉 방식이라는 부분 기준에 따라서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으로 나왔죠? 1차, 2차. 맞아요.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눴고요. 1차 집단은 접촉 방식이 어떻게 됐어요? 전격적. 전인격적. 맞아요. 대면적 접촉을 바탕으로 전인격적 인간관계가 나타납니다. 전인격적이 뭐였죠? 전체. 자, 저랑 승윤이의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오픈한다는 말이죠. 그럼 저랑 승윤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거를 오픈하면서 친해지는 인간관계를 이제 전인격적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인간관계가 나타나는 게 1차 집단의 대표 특징이랍니다. 2차 집단의 특징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대면적이지 않고 직접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간접적이고 수단적이고. 간접적이고 수단적입니다. 그리고 부분적 인간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서 내 모든 걸 오픈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내 어떤 부분을 오픈하는 그런 관계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가 2차 집단의 대표 사례가 되는 거죠. 1차 집단의 대표 사례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뭐랑 뭐가 있어요? 가족이랑 또래 집단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결은 뭐였죠? 기억나세요? 결합 방식이 아니라 결합 의지. 맞습니다. 결합 의지. 결합 의지라는 구분 기준에 따라서 뭐랑 뭐로 구분을 했죠? 결합 의지라는 구분 기준에 따라서 공이랑 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은 공식 아니에요. 공동 사회. 그렇죠. 공동 사회랑 이익 사회. 그렇죠. 좋아요. 공동 사회랑 이익 사회. 자, 공동 사회는 뭐였어요? 내 의지야 어때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소속된 집단입니다. 의지와 무관. 혹은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는 무슨 의지? 기억나나? 좀 어려운데. 세 글자예요. 무슨 의지라고 합니다. 결합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때 이거를 이 의지에 따라서 형성된 집단이라고 표현해요. 안 나오나요? 여기까지 해도 안 나오네. 본. 앞 글자를 줬는데. 본의지. 본이지? 세 글자라니까? 이거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는군요. 다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선생님이랑 되게 정말 처음 듣는 단어라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본질적 의지입니다. 본질적 의지에 따라서 형성된 집단, 즉 결합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공동사회 대표 사례가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결합 자체가 목적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난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의지와 무관하게 속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익사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의지에 의해서 선택된 집단입니다. 의지에 의해서 선택된 집단이면서 지금 제가 힌트를 드렸네요. 본질적 의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결합됐을 때 우리는 이거를 무슨 의지? 세 글자로? 선택적. 선택적 의지라고 합니다. 이거 생소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제가 분명히 예전에 수업할 때 다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선택적 의지에 따라서 형성된 집단을 이익사회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라고 적혀있죠. 소가 뭐예요? 소는 소속감이고요. 소속감의 용무에 따라서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으로 나눠요? 내 집단이랑 외 집단이 됩니다. 내 집단, 외 집단. 내 집단은 소속감을 어때요? 느끼는 거. 네,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고요. 외 집단은요?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네, 소속감의 용어로 판단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속해 있는 거. 소속 집단. 네, 속해 있는 건 소속 집단입니다. 이 소속 집단과 내 집단은 항상 일치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속감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속 집단과 내 집단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 집단의 범위는 어땠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집단의 범위는 상대적. 그래서 우리가 단끼리 붙을 때는
우리 몇 반 이겨라면서 응원을 하는 그런 그때 내 집단의 범위는 여러분들 각 반이 되겠지만 학교 대항으로 하면 우리는 오고 이겨라면서 우리 학교를 응원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 내 집단의 범위가 학교로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 집단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표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사회 집단의 유형은 준이라고 적혀 있네요. 준이 뭐죠? 준은 준거 집단입니다. 준거 집단이 뭐였어요? 롤모델로 제가 일반화를 시켜드리긴 했는데 준거 집단의 정확한 정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에 영향을 주는 집단이죠? 여러분들의 가치관. 생각과 또 여러분들이 진짜 뭐 하고 있어요? 걷는 거. 이거를 이제 문어통 뭐예요? 자, 행동.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집단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 가치관, 영향을 주는 집단. 행동, 생각, 가치관 등에 영향을 주는 집단을 우리는 준거 집단이라고 하고요. 제가 롤모델로 일반화를 시켜드렸었죠. 이런 준거 집단까지 이렇게 7가지의 사회 집단 유형이 우리 수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때요? 기억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시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뭐가 나와있어요? 유형. 사회화? 기간이 아니라 사회화? 유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밑에가 좀 필기가 많으니까. 사회화 유형은 총 3가지가 있긴 하지만 제가 2개만 실었어요. 왜냐면 탈사회화는 잘 안 나오거든요. 자, 뭐랑 뭐가 우리 수능에서 많이 나와요? 제사회화랑 예기사회화. 제사회화 핵심과 예기사회화 핵심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죠. 제사회화의 핵심은 뭐였어요? 다시 안 합니다. 맞아요. 사회 견정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배우는 게 제사회화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배우고 컴퓨터 배우는 거 이런 게 이제 제사회화의 대표 사례였고요. 예기사회화는 맞아요. 미리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속하게 될 집단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미리 배울 때 우리는 그거를 예기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에서 여러분 대학에 필요한 내용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로 해드렸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학까지 배웠으면 우리 또 뭐도 알아야 돼요? 지위와 역할도 알아야겠네요. 자, 지위는요, 총 2가지 지위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다 안 써놨어요. 지위가 성으로 시작한 지위가 있고 귀로 시작한 지위가 있거든요. 귀속지위랑 성취지위가 있습니다. 자, 귀속지위는 뭐였어요?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태어나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와 무관하게? 의지와 무관한 의지보다 또 의지도 맞지만 여러분들 노력. 맞아요. 발문이 이렇게 똑같은데 잘 알아들었네요. 네, 노력과 무관. 노력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얻어진 지위를 이제 기속지위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성별이 뭐예요? 남자요. 남자고 여러분들 몇째로 태어나셨죠?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막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 둘째일 수도 있고 이런 지위, 가족과 관련된 지위가 대표적으로 이제 거의 다 기속지위고요. 신분제 사회에서의 여러분의 계급도 기속지위가 되겠네요. 성취지위는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위고, 대표적인 거는 이제 직업군에 해당하는 지위, 뭐 선생님이나 의사나 뭐 간호사 아니면 환경예원 등등등 이런 다양한 직업군들이 대표적으로 성취지위가 되겠죠. 그다음에 지위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역할입니다. 역할. 여러분 역할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금 방금 뭐 배웠어요? 지위를 배웠잖아요. 지위에 따른 행동. 지위에 따른 거의 비슷해요. 기대되는 행동. 오,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위에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역할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질문. 제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틀려요. 틀린 표현이에요. 이걸 뭘로 수정을 해야 하죠? 맞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역할 행동은 뭐죠? 역할은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라면 역할 행동은 여러분들이 그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수행한 게 역할 행동이 됩니다. 당연히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한정 표현이 참 많이 나오지만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역할 파트에서 나오는 건 역할 행동뿐만 아니라 이것도 나와요. 우리 수행평가 주제이기도 했죠. 맞습니다. 역할 갈등이에요. 여러분 역할 갈등이 뭐였어요? 한 그 두 가지 두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서 뭘 할지 고민하는 거. 아니야 조금 부족해요.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서 겹쳐요. 뭐가 겹쳐요? 역할이 그렇죠. 서로 다른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충돌. 충돌 어떻게? 핵심 그 상충. 그냥 충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gen지. 어떻게 충돌한 거예요? 따로따로 충돌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똑같이. 똑같이 조금 더 바꿔서 맞아요. 동시에 정리해 드릴게요.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이 동시에 요구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 상황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이 동시에 요구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 바로 역할 갈등이고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워킹맘을 소개해드렸죠. 워킹맘은 지위가 뭐랑 뭐가 있어요? 엄마랑 회사원이 있고 엄마로서는 뭘 해야 돼요? 자녀를 양육을 해야 하고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어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승민아 물 마시는 거 좋은데 잠깐만 끊었다 다시 찍어줘. 아마 15분 정도가 지났을 것 같아서. 네. 자, 그 다음에 역할 갈등했으면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거. 뭘 알아야 할까요? 거기 아마 공이라고 써 있을걸요? 공은 맞습니다. 공식 조직이랑 우리가 이제 비공식 조직을 알아야 했는데 공식 조직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공식 조직? 공식적인 집단. 공식적인 집단? 너무 1차원적인 해석 아닌가요? 같은 목표. 목표도 있어야 돼요. 같은 목표라기보다는 요거는 좀 안 나오나요?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지금 여기서 제일 큰 테마가 뭐예요? 사회화. 사회화? 사회? 유형. 유형? 무슨 유형을 배우고 있는데요? 사회 집단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사회 집단 중에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어요. 그걸 좀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백하게 체계화되고 구별된 집단이면서 뚜렷한 목표를 중심으로 모인 집단을 우리는 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사회 집단 중에서 구성원의 뚜렷한 목표를 중심으로 먼저 씁니다. 사회 집단 중에서 뚜렷한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백하게 구별되고 체계하는 집. 사회 집단 중에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백하게 구별되고 체계화된 집단이면서 뚜렷한 목표를 중심으로 모였을 때 우리는 그 집단을 공식 조직이라고 하고요. 이 공식 조직 안에는 뭐가 있죠?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비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공식 조직의 대표 사례가 뭐였어요? 회사. 아니요.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뭘 받을까요? 선생님들이? 동호회. 회사원들이? 야유회. 아니 뭘 받냐고요? 야유회를 받아요? 월급도 받죠. 월급은 좋은 건데 안 좋은 거.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업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의 집단, 사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사조직을 형성해서 같이 재밌게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끝나고 맨날 농구하러 다니시기도 하고 가볍게 맥주 한잔 하시기도 하고 볼링도 치러 다니시고 보드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신단 말이죠. 이런 거를 이제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고요. 이 비공식 조직의 핵심은 어디 안에 있다? 공식 조직 안에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식 조직 내에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추구합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집단을 이제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친밀한 인간관계 하니까 이 비공식 조직의 다른 표현으로도 바꿔 쓸 수 있겠네요. 친밀한 인간관계가 대표 특징인 사회 집단이 뭐가 있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왜? 1차 집단. 1차 집단. 그래서 공식 조직 내에서 무슨 집단의 성격? 1차 집단의 성격을 띠는 집단이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식 조직 내에서 1차 집단의 성격을 띠는 집단. 수능에 나왔던 질문을 제가 한번 바꿔본 거예요.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마지막이네요, 벌써. 자발적 별사체. 자발적 별사체. 자발적 별사체는 약간 맥락이 다르다고 했죠.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 사회 집단들을 설명하게 나타난 새로운 개념이고요. 이 자발적 별사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랑 뭐가 있죠? 친목 집단이랑 시민단체랑 이익 집단이네요. 근데 이 자발적 별사체가 뭐였어요? 일단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죠. 의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보이는 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모였죠? 강제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모였죠. 그러니까 자발적 별사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가지고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목적, 같은 목적. 공동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형성된 집단입니다. 적어드릴게요. 구성원의 공동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형성된 집단. 이게 이제 자발적 별사체가 되는 거고요. 자,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모였으면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였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의 성격이 공존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뭐랑 뭐가 공존하죠? 우리가 배운 사회 집단 중에서? 비공식 조직. 아니요. 2차. 2차랑 1차.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특징이 공존합니다. 2차 집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얘네들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집단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고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만났으니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관계가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공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자유롭대요. 뭐랑 뭐가 자유롭죠? 가입과 탈퇴. 맞아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럼 필기가 좀 안 예쁠 것 같은데. 그냥 여기다 적죠. 자발적 별사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자, 친목 집단이랑 이익 집단이랑 시민단체가 있고요. 친목 집단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친목을 추구해요. 친목을 추구합니다. 대표 사례가 뭐예요? 동호회요. 동호회랑 동아리가 대표 사례입니다. 동호회, 동아리. 이익 집단은 뭘 추구하죠? 이익을 추구하는데 무슨 이익? 구성원들의 그 전체적인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네, 사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의 대표 사례가 뭐였어요? 의사들. 같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그거 뭐라 좀 어려운데. 노조회. 그거를 다른 거 아니야? 직능 집단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네, 변호사의 의사회 같은 거. 이번에 의사회가 난리 났었죠.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능 집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노조. 노조도 대표적인 이익 집단의 사례가 되겠네요.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단체고요. 자, 시민단체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무슨 환경단체, 그다음에 무슨 보호단체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 별사체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회 집단 파트에서 표를 하나,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오늘 배운 개념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되게 지금 눈빛이 많이 죽었네요. 힘드신가요? 너무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제가 때려박고 있어요? 네. 도움이 안 되나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 그냥 힘든 거죠? 1교시라서. 네, 큰일 나네. 앞으로 맨날 연습 찍으려고 했더니 찍는 거 고려해봐야겠는데. 자,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다고요? 사회.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사회 집단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사회 집단은 몇 명 이상? 2명 이상이고요. 이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하고 뭘 갖고 있어야 한다? 소속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집단을 사회 집단이라고 하고요. 이 사회 집단은요, 대부분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소속된 집단이에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된 집단. 아니죠. 선택적 의지죠. 선택적 의지에 의해서 속하게 된 집단. 그거 뭐라고요, 우리? 지금 우리 방금 배웠잖아요. 1차 집단? 아이씨고 난리 났네. 2차 집단? 아이씨고 이익사회. 이익사회. 방금 배웠는데. 아, 근데 이게 원래 헷갈려요. 네, 집중을 지금 여러분들이 잃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눈을 빛내다가 너무 개념의 홍수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금 지쳐 보이십니다. 우리 의지에 의해서 속하게 된 집단은 이익사회죠. 이 이익사회의 여집합이 우리와 의지와 무관하게 본질적 의지에 따라서 소속된 집단. 그거를 이제 공동사회라고 하죠. 공동사회 대표 사례가 가족, 또래 집단, 그 다음에 하나 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친족 공동체. 비슷한데? 네, 집성촌. 이런 것들, 요 3개 정도가 대표적인 공동사회 사례고요. 요 3개 외에는 그냥 우리 사회 수능 문제에서 나오는 모든 사회 집단이 이익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의지와 무관하게 속하게 된 집단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이익사회 중에서는요, 뚜렷한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백하게 구별되고 체계화된 집단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죠? 그거를 공식조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이익사회 중에서는요, 공동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형성된 집단이 있네요. 그거를 이제 자발적 결사체라고 합니다. 공식 조직은요,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 회사, 정당, 공무원 집단 등이 있어요. 옛날부터 존재했던 집단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옛날부터 존재했던 집단들 말고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 집단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발적 결사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결사체는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친목집단, 이익집단, 시민단체가 있고요. 근데 이 3개는요, 어떤 거는 공식 조직의 성격도 같이 띈다고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뭐랑 뭐죠? 이익사회랑 시민단체. 좋습니다. 이익사회랑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지만 공식 조직의 성격도 같이 띄어요. 그래서 교집합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집중 잘 하고 있나? 제가 한번 일부러 틀려봤어요.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다시 찍고 싶네. 자, 이 집단이고요. 웃으라고 한 말인데 웃지도 않고 여러분들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이거 다시 찍어야겠어, 진짜. 디반에서 다시 찍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친목 집단은 열로 분류가 되죠. 공식 조직의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에만 들어가고요. 근데 오늘 배운 개념 중에 이 개념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비공식 조직이 일로 들어가요. 네. 비공식 조직은 회사 내에 있는 하나의 사모임, 즉 친목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비공식 조직이 일로 들어가고요. 이 비공식 조직의 대표 사례가 사내 동호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네요. 친목 집단은 일반적인 동호회를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목 집단 안에 비공식 조직이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이 벤 다이어그램을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공식 조직은 어디 안에 존재한다고 했죠? 공식 조직 안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공식 조직에다 넣지 않고 자발적 별사체 안에다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려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식 조직 안은 어디 상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 현실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상에서 위치가 공식 조직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 이 비공식 조직을 여기다 넣는 순간 이거는 모두 된다는 거예요. 비공식 조직이자 벤 다이어그램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모두 돼요? 공식 조직도 되잖아요. 근데 이건 개념 명칭 자체가 공식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이라는 명칭이 붙었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이 비공식 조직은 침묵 집단이자 자발적 별사체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때는 오른쪽으로 놓고 실제적으로 지문을 구분할 때는 공식 조직 안에서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여러분들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두시면은 아마 이 5번 파트는 여러분들이 다 확실하게 숙지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좀 개념들이 좀 어렵죠. 어렵다기보다 헷갈리는 개념들이 많아요. 겹치는 사례들이 많으니까.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끊어주세요. 네, 2월 4번 문제부터 보죠. 사회집단 파트는 원래 문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자, 한번 1번 보기부터 볼게요. 기억은 리을과 달리 구성원 간 간접적인 접촉과 수단적인 만남이 지배적인 집단이래요. 자, 지금 찬성한 걸 제가 문제 해설을 위해서 지워버리긴 했는데 간접적인 접촉이랑 수단적인 만남이 지배적인 집단. 이건 뭐죠? 네, 요거는 2차 집단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가족은 정당과 달리네요. 가족이 2차 집단인가요? 가족은 대표적인 1차 집단이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리을과 기억을 바꾸면 되겠죠. 리을은 기억과 달리라고 하면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리은 디귿 유치원과 같은 아파트 내 또래 집단은 모두 개인의 선택적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랍니다. 선택적 의지와 무관하답니다. 즉 이거는 바꿔 말하면 본질적 문제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라는 거고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공동사회를 말합니다. 리은 디귿 모두 공동사회인가요? 유치원은 공동사회가 아니라 이익사회죠. 이익사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속하게 된 집단도 아니고 여러분들 의지에 의해서 유치원에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은 때문에 틀렸어요. 같은 아파트 내 또래 집단. 자, 또래 집단 대표적인 공동사회의 사례였죠.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3번. 갑이 작성한 내용 중에는 공식 조직의 개수는 B시기가 D시기보다 많답니다. 자, B시기를 볼까요? 학교랑 게임 동호회가 있네요. 자, 여기서 공식 조직은 누굴까요? 공식 조직은 학교입니다. 게임 동호회는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 뭘로 분류하는데요? 맞죠. 자발적 별사체 중에서도 아니죠. 이건 비공식 조직이 아니에요. 이건 침묵 집단입니다. 왜? 공식 조직 아니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동호회니까 얘는 침묵 집단입니다. 구분을 하시고 그럼 여기서 공식 조직 B시기는 한 개고요. 자, D시기는 몇 개인가요? 한번 볼까요? 회사랑 출판인 협회네요. 자, 회사는 당연히 공식 조직일 거고 출판인 협회는 뭐예요? 맞아요. 직능 집단이에요. 직능 집단이 뭐죠? 자발적 별사체 중에서 이익 집단의 사례잖아. 근데 이 이익 집단은 저기 벤 다이어그램 보면 알 수 있듯이 뭐였어요?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D시기에는 2개입니다. 그러니까 B시기가 D시기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3번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 다음에 4번. 가불이 작성한 내용 중에는 C시기에는 각각 1개의 비공식 조직이 들어있대요. C시기를 볼까요? 자, 동창회랑 대학교 학간의 독서 소모임이 있네요. 자, 이거 비공식 조직인가요? 동창회. 동창회는 어떤 공식 조직 안에 있는 집단이 아니니까 일단 비공식 조직이 아니고요. 대학교 학간의 독서 소모임이네요. 자, 대학교라고 하는 공식 조직 안에 뭐가 있어요? 독서 소모임이 있으니까 얘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공식 조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C시기를 비교했거든요. 을은요. 정당이니까 얘는 당연히 공식 조직이니까 해당이 되지 않겠고 대학교 총학생회장단이라고 나와있네요. 이거 좀 헷갈리셨죠? 대학교 총학생회장단은 비공식 조직이에요? 공식 조직이에요? 공식 조직. 얘는 공식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학생회 같은 경우도 공식 조직이에요. 얘네들은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구성원의 지하 역할이 명백하게 구별되고 체계화되어 있어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이런 식으로 다 역할이 나눠져 있잖아요. 체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총학생회장단 같은 집단은
학교 내에 있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조금 헷갈리셨을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는데 가분이 작성한 내용 중 D 시기에는 이익사의 개수가 각각 2개랍니다. 자, 이익사회가 2개인지 한번 볼게요. 회사랑 출판인협회는 둘 다 어때요? 둘 다 이익사회가 맞고요. 그 다음에 종친회랑 환경운동단체 역시 둘 다 뭐예요? 둘 다 이익사회입니다. 그러면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을이 더 많대요. 여기서 자발적 결사체는 출판인협회 하나고요. 시끄럽다. 그 다음에 뒤에서는 종친회랑 환경운동단체. 자, 종친회는 뭐예요? 같은 종친회는 친척보다 얘네는 이익사회. 이익집단. 얘는 이익집단이고 환경운동단체는 얘네는 시민단체죠.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가 2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파트는 문제가 좀 쉽죠. 자, 기억 리을은 모두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랍니다. 사회화가 목적은 아니지만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죠. 자, 프로축구팀이랑 방송사 얘네들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인가요? 어때요? 프로축구팀 목적이 뭐예요? 축구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축구팀에서 생활하면 뭐가 돼요? 사회화가 되고요. 그다음 방송사는요? 목적이 뭐였죠? 방송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인데 사회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곡이에요. 제가 아닌 것처럼 페이크했던 여러분 헷갈려 하시네요. 본인이 푸신 거에 확신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니은 인터넷 개인 방송 운영자는 고정 출연진 안 되겠다, 그죠? 이거 어떻게 계속 쿵쾅거리는데? 네, 니은은 미은과 달리 성취지이래요. 자, 인터넷 개인 방송 운영자 어때요? 성취지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 고정 출연자도 어때요? 이 친구가 노력을 해서 얻어진 지이죠. 그러니까 달리라는 표현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니은으로서의 답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랍니다. 디귿을 보니까 큰 인기를 얻어서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부럽네요. 자,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거는 이 개인 방송 운영자로서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래요. 어때요? 맞아요.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리을 볼게요. 비읍은 고민 중인데 지금 축구 감독이 되기 위해서 해외 지도자 연수들을 떠날지 아니면 방송사 제안을 받아서 본격적 방송인의 길을 갈지를 고민하는 거랍니다. 이게 역할 갈등인가? 그냥 이건 둘 중에 하나 뭘 할지 선택할지 고민하는 심리적 고민에 해당하죠. 그래서 역할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리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고요. 3학년 애들 불만이 엄청나겠는데? 하지만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요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했어요. 자, 공통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다라는 질문에 따라서 BD와 AC를 구분할 수 있대요. 자, 요게 뭡니까? 공통의 관심과 자발적 있으니까 요는 자발적 결사체고요. 그럼 자발적 결사체로 분류되는 게 요 4개 중에 뭐죠? 사내동호회랑 사내동호회랑 시민단체. 그럼 얘네가 BD거나 AC 둘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가족과 학교가 A, BD나 AC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의지에 따라서 형성됐다. 선택 의지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얘는 이익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얘네로 A, C, B를 구분할 수 없답니다. 그럼 B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익사회가 아닌 건 누구예요? 가족. B가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B가 가족이니까 B가 가족이에요. 그럼 가족이랑 학교가 구분이 되니까 여기서 학교가 뭐가 돼요? 여기서 보면은 BD가 묶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B가 학교가 된다는 거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시적 규약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의 방식을 갖추었는가라는 질문에 따라서 AD는 BC랑 구분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AD가 묶인대요. 근데 여기서 명시적 규약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맞죠? 얘는 공식 조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공식 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게 여기서 뭐라는 거죠? 시민단체랑 학교입니다. 그럼 여기서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시민단체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C가 사내 동호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가면은 A, B, C, D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1번. C는 보니까 사내동호회인데 사내동호회가 공식적 사회학기관인가요? 아니에요. 얘는 사회가 목적은 아닌데 사회에 영향을 주는 비공식적 사회학기관이죠. 비공식적 사회학기관입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A입니다. 시민단체는 2차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은 1차 집단이래요.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 이전에 2차 집단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3번. 학교는 시민단체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대요. 아니요. 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건 뭐의 특징이죠?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A랑 D를 바꿔줘야 3번은 맞는 보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D니까 학교는 가족 그리고 사내동호회와 달리 구성원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이랍니다.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식 조직의 특징이 아니겠죠. 얘네들은 이제 1차 집단 혹은 아니면 비공식 조직 얘네들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D가 지금 잘못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번 답이 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A, D는 이익사회예요. 자, 보니까 시민단체랑 학교니까 이익사회가 맞네요. 근데 B, C가 모두 공동사회인가요? 뭘 빼야 돼요? 사내동호회는 공동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제 3학년 애들도 제가 계속 해설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다행히 쿵쾅거리지 않네요. 자, 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으니까 빨리 해설해버리죠. 자, 보니까 기억 미음은 갑이 획득한 성취주의랍니다. 기억을 보니까 채식주의자고 미음은 선생님이네요. 어때요? 맞아요. 이 선생님은 실제로 이 갑이 얻은 지위가 아니라 그냥 어른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획득한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비행기 대신 태양광 루트를 타고 대상을 건너서 UN 기후 행동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는데 이건 니은, 즉 환경운동가로서 갑의 역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수행한 거랍니다.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그럼 디귿. 리은을 보니까 갈등을 겪거든요. 갑은 세계 정상과 설전을 주고가면서 갈등을 겪었는데 이게 학생과 환경운동가 사이에서 발생한 역할 갈등이랍니다.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갈등이에요. 이건 심리적 고민도 아니고 진짜 설전을 벌이면서 그냥 얻은 갈등에 불과하죠. 역할 갈등이 아니라 답이 될 수 없고요. 마지막 리을. 비읍이 보니까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고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는데 이거는 환경운동가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래요. 어때요? 이렇게 열심히 수행했으니까 이런 보상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네요. 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